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전체 229개 시군구 중 28.8%에 해당하는 66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로 경남, 경북, 전남, 강원 등의 도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부산과 대구, 인천의 일부 기초지자체도 포함됐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과 인구 1,000명당 1명 이하로 배치된 지역을 합치면 147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약 64%에 달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14곳,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경우도 인구 1,000명당 1명 이하인 지역이 218곳에 달했으며 경북 영양과 울릉, 경남 산청에서는 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진료과를 통틀어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평균 2.1명에 불과했습니다. 강원 고성군은 0.3명, 양양군과 인제군은 0.4명, 횡성군은 0.6명, 정선군은 0.7명으로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뿐 아니라 배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는 최대치인 킬로와트당 5원이 적용됩니다.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가격 하락에 따라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당 -5원으로 낮출 수 있었지만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고려해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시작된 국제에너지 위기 이후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이르렀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는 202조 9,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인상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달 초 서울에서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탈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하며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입국해 9월 2일까지 교육을 받은 뒤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이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이탈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으로 추정되며 첫 월급일인 9월 20일에 받은 급여는 평균 5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대 보험, 숙소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결과이며 급여는 3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불만은 이들이 받는 급여가 제조업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 비해 적고 생활비 부담이 더 크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제조업과 농업 노동자들은 숙소비와 교통비 부담이 적지만 가사관리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될 수 있다는 논의도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여 지급의 지연과 임금 수준 문제로 추가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탈 방지를 위해 월급제를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의 근무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계약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3분기 전세 계약 비중은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9.4%에서 올해 1분기 58.2%로 줄었다가 2분기 59.7%로 다시 늘어난 후 3분기에 처음으로 60%를 초과한 것입니다. 전세 수요가 증가한 이유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 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갱신 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의 32.8%를 차지해 2분기 30.8%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신규 계약보다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을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은 3분기에 28.7%로 떨어지며 지난해 4분기 3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갱신권은 동일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따라 총 4,530km를 걸을 수 있는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이 15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정부는 23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전 구간 개통식을 열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길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이 길은 동해안의 해파랑길 750, 남해안의 남파랑길 1470, 서해안의 서해랑길 1800, 그리고 이번에 개통된 DMZ 평화의 길 510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날 개통된 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걸을 수 있는 35개 코스로 구성되며 한국전쟁의 흔적과 자연 경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를 포함해 코리아 둘레길은 걷기와 여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와 연계해 저탄소 여행 주간을 운영하며 걷기와 자전거 여행을 장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키 마우스가 서울의 옛 궁궐을 알리는 홍보사절로 변신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력해 덕수궁에서 기획 전시회 미키인 덕수궁 아트 경계를 넘어서를 오는 28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회는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들이 한국의 궁궐 유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국내 예술가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덕수궁 연지 연못을 시작으로 석조전 뒤쪽 돈덕전에서 본 전시가 진행되며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와 무형유산 이수자가 디즈니 캐릭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예술가들은 디지털 프린팅, 병풍, 도자기, 세밀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키 마우스와 친구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하며 연지 연못의 조형물은 오후 9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 주제곡을 새롭게 해석한 수연의 뮤직비디오와 홍보 영상도 다양한 채널과 전광판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첫 단풍은 이달 말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예년보다 사흘 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업체 K웨더와 웨더아이에 따르면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9월 29일로 예상됩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약 20%의 나무들이 단풍에 물들 때를 의미하며 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단풍이 시작되며 올해는 긴 더위로 인해 단풍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단풍 이후 약 2주가 지나면 산 정상의 80%가 단풍에 물드는 단풍 절정 시기가 도래합니다. 오대산은 10월 19일, 월악산은 10월 26일, 팔공산은 10월 30일, 내장산과 무등산은 11월 4일에 각각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지연 단풍 현상은 올해만의 특이사항이 아니며 지난 5년간 지리산의 첫 단풍 시기가 1990년대보다 약 11일 늦어졌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5일 수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